안녕하세요. 호주 아저씨입니다. 컨디션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등허리 옆구리 결림도 많이 없어졌고 정신 상태도 꽤 괜찮은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제가 느낀 한 가지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 순간들이 그만할까? 하지 말까? 뭐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책을 독서 습관을 좀 들어야 되겠다. 뭐 아니면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뭐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럴 때 중간에 분명히 하기 싫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오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쭉 1년 넘게 동안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서 독서 습관, 영어 공부하는 습관, 이 습관을 계속해서 지금 하루도 안 빼고 쭉 이어오고 있을 때 나는 계속한다 라고 이걸 갖다 여태까지 이어올 수 있는 딱 하나의 부분을 끄집어내 보자면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때도 이 바이오리듬, 신체리듬이라는 게, 리듬감이라는 게 있고, 한 달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1년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평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늘 보면 그런 것들이 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왔다. 그러니까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있게 되는데, 저는 그 기울기를 점점 줄여나가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지속력을 계속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좁아지지만 그 안에서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하루의 리듬에서도 그렇고, 한 달의 리듬에서도 그렇고, 1년의 리듬에서도, 평생의 리듬에서도 저는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그냥 해내는 거. 그럴 때 있어서 제가 요즘에 거기에 하나의 이제 다른 습관을 조금 더 얹어 놓은 부분들이 뭐냐면, 얼마 전에도 예전에 영상에도 한번 제가 올렸던 것처럼 5초의 법칙, 그 내용을 이제 전파한 그 외국 여성 이름은 또 까먹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딱 들면 5초 안에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겨버리는 거죠. 왜냐면 5초 이상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뇌는 하지 못할 이유, 하면 안 될 이유, 하지 말아야 할 온갖 것들을 전부 다 계속해서 기억해내게끔 하면서 결국엔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론적으로 뇌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곤해지는 게 싫으니까 피곤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방어 기제가 생기는 데까지의 찰나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전에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습관을 들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5초 룰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되게 많이 느끼고 공감하고, 그리고 조금 더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해버리고 나면 고민될 게 없고, 해버리고 나면 그 내가 생각한 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크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5kg짜리 아령을 들던 사람한테 갑자기 50kg짜리 아령을 들으라고 하면 그게 들어지겠냐.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떠오르면, 난 이걸 못해. 아니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 일단은 하고 할 수 있게끔 내가 몸을 움직여 놓고 반응을 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씩 완성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내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기로 했어. 그럼 5시에 알람을 해놓고 자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5시에 못 일어나요? 100% 못 일어납니다. 간혹 4시 50분에 일어나요? 그러면 아직 10분 남았죠. 또 잡니다. 그럼 5시 시간 보고 계속 졸려서 또 자요. 그래서 내가 5시에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앞뒤로 5분 간격으로 알람을 5개씩 맞춰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알람 시계를 하나 더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의지가 발현되기 전에,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발현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알람 하나씩 꺼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5시가 되지 않아도 일어나서 깨게 되는 습관이 몸에 배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와서 하루 일기를 쓰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요즘은 거의 이제 한 페이지 넘게 계속 이제 아침 일기를 쓰고, 오늘 할 루틴들 뭐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이지만 쓰고, 생각도 정리를 해놓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오늘따라 또 이것들을 하기 전에 노트북을 켜놓고 있다가, 아까 영상을 찍기 전에 노트북 이제 켜놓고 있는데, 그 김익환 교수님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집필을 하셨던 김익환 교수 메모 기록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저는 거인의 노트를 사서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강의 또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와닿는 부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미경 강사님 그 유튜브에 그 인터뷰처럼 이제 책 홍보하는 이제 그런 인터뷰가 어저께 올라온 게 있길래 그걸 잠깐 좀 봤더니,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의 내용으로 제가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아주 100% 디테일하게 하고 있진 않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메모의 기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미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이 노트를 기록을 그러니까 이 전부터도 했었지만,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지금 새로운 노트에다가 제가 매일매일 루틴으로 이걸 갖다 하기 시작을 한 게 6월부터 이 노트만 해도 6월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7, 8, 9, 10, 11, 12 이제 6개월 차 돼간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의 제 기록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내용이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구체적이어지고, 조금 더 간추려지면서 무언가 적어 나가고 있는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1차적인 거는 그냥 매일 뭐라도 적는다부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메모를 해야 되는 이유들 중 기록을 남긴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에서 가장 큰 것들은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해요. 의식적으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면서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하루 동안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 10%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 10%도 하루가 지나면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었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손님 시술은 내가 어떻게 했었었고 뭘 했었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샵 같은 경우에서도 그 손님이 하고 간 시술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으로 적어놔야 되는 부분들은 늘 그 고객 이제 온라인 쪽에 있는 그 고객 차트에다가 메모에다 늘 항상 메모를 해놓고 항상 다음번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가면서 그 갭차를 줄여가면서 시술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억을 하루로 남겨서 뭐하게 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내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으로 쭉 경험에서 온 것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으로 이렇게 쭉 남겨놓다 보면 거기에서 다음날 혹은 그날 저녁에 내가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고 하다 보면 내가 이 시간에 이런 순간에 이런 생각들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억이 훨씬 더 잘 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기억이 남은 부분들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생각이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실천을 하게 되고 그 실천을 한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가다 보면 이제 목표라는 것도 또 생기게 되고 그 목표를 또 실현을 하고 또 적고 이게 계속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 가지다 보면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인지 내가 행동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구상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기획력이 좋아지고 구상력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 내 인생을 되게 체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럼 왜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뭐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벌면 거기에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뭐 저쪽 하라 그러니까 저쪽도 좀 하고 이렇게 그냥 저녁 때 되면 뭐 친구 만나서 치맥도 한잔 먹고 삼겹살에 소주도 먹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뭐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세대들이잖아.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물론 뭐 저도 워낙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하루 이제 1년이면은 366일을 나가서 술을 마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음날 술 숙취해서 내 몸이 피곤한 상태의 그 컨디션이 각인이 돼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 술을 마시는 게 싫어요. 술자리를 가는 것도 싫고 술을 마시는 게 너무너무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술을 계속해서 마셔온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술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술을 한잔 하는 것에서 내 피로감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 또 후회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지속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거는 내가 그냥 가짜로 느끼고 있는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술자리에 가면 일단 밥부터 먹는 거예요. 저는 제 습성이 배가 부르면 술이 안 들어간다라는 그 습성이 딱 있어서 아예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술이 땡긴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마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구상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실행을 할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고, 구상하고 실행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노력의 반증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책을 이제 좀 보다가 이제 한 가지, 퀘스천을 던져놨었던 게 그거예요. yes라고 말하라. yes라고 말하라. 그 yes라고 행동하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샵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yes라고 말하라. yes라고 행동하라. 그 금지 목록을 작성하라. yes라고 말하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우리 샵에서 고쳐야 될 게 뭐 있을까? 당일 예약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워크인 고객이 왔을 때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예약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고객들, 제가 반대로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면서 반대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라면 안 된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 이제 체스우드라고 하는 다른 지역 쪽에 갔었을 때 와이프하고 저희 선생님하고 쇼핑하고 있는 동안 난 머리 좀 자르고 다른 데 가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머리도 좀 자르고 책 좀 보고 있을게, 다 쇼핑 다 하고 나면 전화해 이러고 얘기를 해놓고 미용실에 찾아다녔어요. 머리를 좀 커트를 하고 그거 서비스 좀 받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끌려서 간 곳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0분,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고, 그때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마셔요. 근데 기분이 막 안 좋아, 막 신경질나게 안 좋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거절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일단 그 샵에 나중에라도 혹시 저기 하면 나는 그 샵에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듣고,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체스우드라는 지역에 머리를 자르러 갈 만한 데가 이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이, 체스우드는 그냥 웬만한 저기들이 머리 자르러 갈 만한 곳이 없는 곳, 이렇게까지 생각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진짜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저희가 매일매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답은 하나예요. 디자이너를 더 구하는 거. 근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인원을 더 지금 보충하는 거, 디자이너 한 분, 인턴 한 분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구인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호주도 구인난이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먹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한번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 다른 시간을 어떻게든 할애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보고, 어떻게든 그 순간에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생각을 기록을 해놓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 생각을 바탕으로 실행을 하는 날로 일단 또 해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또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걸 또 다시 다듬고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저리저리 말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영상이 되게 길어졌네요.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의미있는 날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어떤 기록을 남길지 잘 고민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